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규모나 참석자, 특히 행사의 의미 면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가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 실천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매실농가들을 위해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최근에는 빵에서 초콜릿, 탄산음료까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보류된 데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월 광주가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온 광주가 이제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행사로 5.18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광주의 진실을 지키고 알리는 과정이었다며 87년 6월 항쟁도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촛불혁명도 새로 탄생한 정부도 5월 광주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5.18의 진실을 지키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광주 밖에서 수많은 젊음이 목숨을 던졌다며 광주가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총칼에 성은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민소는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불빛이었다는 명예를 되찾고 미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책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보수 정권 때 진행된 기념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른바 열린 기념식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환호와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앞이 유족과 시민, 정치인 등으로 북적입니다. 묘지로 들어오는 차량 행렬도 끊길 줄 모릅니다. 초대장과 비표가 없어도 보안검색대만 통과하면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족과 추모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또 느낀 것이 뭐냐면 열린 경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참석자들은 식장 주변 풀밭이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념식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면서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0분에 불과했던 기념식 길이도 50여 분으로 늘어나 가장 오래 진행된 기념식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유족과 시민들은 기념식 내내 환호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14분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는 20여 차례나 박수 소리가 나왔고 저는 5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 공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는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는 거는 오늘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제창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과 국가가 전부 다 앞서서 5.5를 기억하고 또 진상 규명을 해서 바로 잡자는 거니까. 보수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된 기념식을 치러보지 못한 광주 시민들은 모처럼 마음껏 웃고 울면서 축제와 같은 5.18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문재인 대통령 등 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한 의장들은 이어 광주시 의회에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고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추모 열기에 동참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와 참고용 도서를 만들고 현장 체험학습과 교류 활동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교육감은 의견 없음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인천시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5.18 순천행사위원회가 오늘 조례호수공원에서 5.18 유공자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또 음악회와 시민 나눔 활동 등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해 촛불 민주주의와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5.18 사진 전시회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2년 전 5.18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을 언급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러한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뒤 평생 검은 옷을 벗지 못한 민족 민주열사 어머니들과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검은 옷에는 세월호 가족이 선물한 노란 리본과 나비를 달았습니다. 평범한 부모였던 이들은 어느새 길 위에서의 투쟁이 익숙해진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87년 경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는 30년째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애기들의 그 모습 잊지 마시고 그 모습 안 잊으려고요. 대중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가면은 애미 왔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이한열이 엄마 왔다는 소리는 해요. 그래 그거 간직하려고 30년 동안 대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30년 지나도록 여전한 그리움, 같은 아픔을 간직한 이들에 대한 걱정과 격려 앞에 세월호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망월 묘역에 오른 이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누군가들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열사와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비슷한 너무나 어린 청춘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내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게 보내고 30년을 그렇게 싸워오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3년밖에 안 싸웠지만 그 30년의 세월이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과 인양을 위해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3년 동안 길 위에서 싸워야 했던 가족들. 87년 경찰 수배에 쫓기다 스스로 목을 맨 고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 역시 딸을 보낸 뒤 스스로 민주투사가 됐습니다.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은 검은 옷을 입은 부모도 노란 옷을 입은 부모도 같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살았을 때 대모 대자도 모르고 자식만 키웠는데 자식이 가고 나게 내 잘못이다. 내가 진직 민주화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앞장섰더라면 네가 왜 대모를 해고 네가 응? 네 목숨을 네가 어떻게 끊었겠냐.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열리고 있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순사건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보류했습니다. 보류 찬성 측은 최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 제정 여부를 보고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은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를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국가산단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2만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된 석유화학 산업의 전진 기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은 5천여 명이 일하는 명실상부한 철강 산업의 메카. 하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모두 26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국가산단에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인재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기본수칙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조그마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재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산단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각심 못지않게 경영 마인드의 변화도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직결된다며 생산제일에서 안전제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0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100여 명 이상이 숨진 광양만권. 산업 현장의 안전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수요가 줄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농가들을 위해 가공식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실 장아찌를 넣은 매화빵과 원액을 활용한 초콜릿, 탄산음료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과 순천에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실. 이 매실이 맛있는 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매실 장아찌와 앙금을 넣어 맛있게 구워냈습니다. 너무 달지 않으면서 새콤한 매실 맛과 어우러져 구미를 당깁니다. 빵에 들어가는 매실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매실. 소규모 가게에서 시작된 빵 제조는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이제 가공 공장까지 들어섰습니다. 매화빵은 친환경 매실이 들어가서요. 손님들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고 그 맛에 반해서 다시 요청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실은 초콜릿으로도 개발됐습니다. 매실 함유량에 따라 여러 형태의 초콜릿을 만들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습니다. 이제 매실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상큼한 맛이 가미되다 보니까 이제 독특하고 약간 매력 있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매실 액기스와 무화과 등을 섞은 탄산음료가 세계적인 커피 판매점에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에 들어가는 매실은 모두 광양에서 생산되는 황매실. 지역 매실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매실 판매망 확대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 매실 수업도 많이 되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골목빵집도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드니까 소득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가야산 개발 계획을 광양시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주식회사 신화휴먼시티가 가야산 29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근린공원과 아파트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가야산 환경 훼손과 아파트 건립대 교통량 증가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아파트 건립 대신 가야산 둘레길과 등산로 개발 등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 순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시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가 보류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일부 기독교 단체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또 전라남도와 여수시, 목포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여객선과 유람선 운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사부 크루즈와 한려 크루즈가 여수 밤바다 야간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미남 크루즈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야간 운항을 시작합니다. 미남 크루즈 측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승선 인원이 적더라도 매일 야간 운항에 나설 계획이며 여수 시민들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여수 밤바다 야간 운항에 따라 운항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래성장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1967년 국내 처음으로 호남정유라는 민간 정유회사로 출발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며 내실 있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창립 이후 여수 공장에서 정제한 원유량은 80억 배럴로 200리터 드럼통 기준으로 지구 둘레 140바퀴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들이 새 정부의 공약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새 정부 정책 대응 방안 보고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책을 비롯한 청년 취업센터 조성, 일자리 전담 매니저 지정 등 새 정부의 공약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